우리는 아이와 함께하고 싶어서 또 집에서 음식하기가 귀찮아서 또 편하려고 외식을 하곤 해요. 그런데 외식할 때가 가장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식당 앞에서 종종 이런 모습의 엄마를 볼 수 있어요. 너 이러면 다음에 같이 식당에 안 올 거야. 아이는 그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또 미안하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밥도 떠먹여주고 스마트폰까지 다 보여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식당에서 먹은 둥 마는 둥 그렇게 지치고 나오는 걸까요? 요즘 부모님들은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아이에게 주도권을 서서히 뺏기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담하시는 부모 자녀들의 관계 검사를 해보면 되게 관계의 좌절감이나 혼입부분에서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아요. 이게 현실에서는 지금 당장 아이를 편하게 해주니까 트러블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서서히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거고. 아이들이 엄마가 나에게 해주는 편안함에만 익숙해졌는데 그 편안함이 지속되다가 사회에 갔어.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를 갔어. 근데 불편함을 마주했나?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한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안들을 한번 실천해보시고 외식이 편하고 우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두 자녀를 데리고 외식을 참 편하게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나은 외식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메뉴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지 마세요. 우리는 외식을 하러 나가서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뭐 먹을래? 오늘 뭐 먹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물론 아이를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죠. 그런데 외식할 때마다 메뉴 선택권이 아이에게 주어지면 이 아이는 주도권이 내게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아이에게 메뉴 선택권을 주는 것이 자율성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되고 또 집단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연대감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가정 내에 외식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뉴 선택권을 줄 때도 제한된 선택권을 제공하는 거죠. 언니마, 외식은 가족과 함께 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메뉴여야 돼. 한번 생각해볼래? 너가 골라봐. 이러고 기다려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마냥 기다리시지 말고 5분 줄게 라든지 타임도 함께 제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또 아이가 결정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꽃님아 지난번에는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오늘 엄마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좋아 엄마 수긍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나 그거 싫어 안 먹어 안 해 이런 아이들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떡하냐 너가 그럼 좋아하는 거 먹자 이렇게 끌려서 가는 게 아니고 꽃님이는 안 먹고 싶어? 배 안 고프겠어? 꽃님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는 없는 거야. 단호하게 말하고 가정 내의 외식 규칙을 토대로 애를 안고 식당에 들어가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이의 밥을 떠먹여주지 마세요. 보통의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식당에 가면은 이따가 내 밥 나왔을 때 편하게 먹으려고 먼저 아이 밥을 떠먹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편할 것 같지만 결국 아이는 이미 다 먹어버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지루하고 그러다 보면 또 미디어에 의존하게 되고 우리가 집에서나 외식할 때나 스스로 엄마와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식사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엄마가 해주실 방법이에요. 엄마가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밥을 떠먹여주면 아이는 스스로 먹는 법을 배울 기회를 잃게 될 뿐더러 아이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의존성이 증가됩니다. 집에서나 외식할 때나 식사 시간에 일관성 있는 규칙을 적용해서 아이에게 올바른 식사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외식할 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여주지 마세요. 아이를 낳기 전에 식당에 가면 스마트폰을 보고 식사하는 아이들을 보는 적 아니 왜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야? 난 애 낳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엄마들 지금 식당에서 다 핸드폰 보여주고 계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랑 분명히 결혼 전에 우리는 식당에 가서 애들 핸드폰 절대 보여주지 말자 그랬는데 그게 되나요? 외식은 하고 싶고 근데 애들은 식당에 가서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렇다고 옛날처럼 사회적 문화가 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살것이 우리는 또 폰이나 태블릿을 꺼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럴 때 이게 애가 조금씩 커가면서 뭔가 제가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돈 주고 외식을 하는 건데 내가 남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건가?
그러다가 아니지, 이건 매너지. 근데 다른 사람 매너 지키려다가 정작 우리 애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네. 이렇게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아이들의 미디어 식사 중 TV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체적 문제로는 미디어를 보느라 자신의 포만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식해서 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미디어에 빠져서 아예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미디어에 집중하려고 막 급하게 먹어서 소화불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정신적으로는 미디어 사용 습관이 형성돼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킬 뿐더러 식사 내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인데 소통의 기회가 사라져서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식사 시간에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시간 중 하나인데 대화, 사고작용을 방해해서 사회적 기술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죠. 결국 다 방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아이에게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가정 내 외식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식하기 전에 이완아,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좋아하는 중국집을 갈 건데 식당에서는 스마트폰 보지 않고 또 돌아다니지 않고 같이 맛있게 밥 먹고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하고, 또 식당 입구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우리는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 라고 미리 알려주고 식당에 들어가요. 이거는 18개월 전후 수용 언어가 가능한 아이들부터 적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원인에 따른 결과가 일관성으로 나올 때 불안도가 낮아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 행동에 따른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을 위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혼자 중국집에 갔어요.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이제 테이블 거의 만석이고 앞뒤 옆으로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이 많았죠. 근데 제가 새삼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현장이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 그릇 앞에는 다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어요. 심지어 핸드폰 2대 놓여있는 그런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쟤네들도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네? 사실 그 질문에 살짝 당황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네. 하지만 이현아, 다른 애들이 저렇게 한다고 너가 따라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우리만의 규칙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들도 수긍한다는 듯이 저희는 이제 밑반찬 나온 단무지랑 양파 이런 걸로 계속 이거는 뭐 어때? 맛이 어때? 대화를 나누고, 메인 요리가 나오면 오 이거 짜장 냄새 좋은데 이거 탕수육은 어떤 동물로 만든 거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식사를 반 정도 해가고 있을 때 양쪽 테이블에서 이제 아이들의 미디어 집중이 깨졌는지 짜증나는 소리가 들리고, 또 막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는 뭐 안 돼 이러면 그냥 신경도 안 쓰는 엄마들이 있고, 미디어의 한계가 보이죠. 여기서 일단 애들이 미디어를 보다가 뇌가 지친 겁니다. 시각적으로 이미 재미를 다 보고 이제 심심한 거죠. 참을성이 없어진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의자를 내려오거나, 그때 한 테이블에서 엄마가 저희 테이블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기한테 야 삐님아 저기 봐봐, 저기 동생이랑 친구는 이렇게 핸드폰도 안 보고 밥도 잘 먹네. 근데 너는 왜 그래?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솔직히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인 비교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고, 그 미디어 문제를 아이에게 떠넘기게 돼버린 거예요. 식당에 들어설 때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끄거나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 외식을 당분간 가지 않거나 우리 이제 집에 가야겠다 규칙을 세우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 조절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게 부모이고 선생님인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그런 부족한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거나 미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뜻하지 않게 너는 왜? 이런 말을 부모님들이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너는 왜? 그 말이 화살이 돼요. 나는 왜? 라고 바뀌게 됩니다. 요즘 우리 엄마들 내 아이가 정말 최선을 다해요.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음식도 먹이고 좋은 거 때려가면서 정말 잘 키웁니다. 그리고서 그분들이 나 진짜 잘 키우고 있어. 자신감이 넘쳐요. 근데 진짜 잘 키우기만 해요. 겉모습만 키워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하잖아요. 그 유독 자율성, 자존감, 자기어감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훈육부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결과를 보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훈육이라 하면 우리 때는 막 혼나, 무섭고 잘못된 걸 고쳐야 하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저는 우리 애 훈육 안 해요. 자랑스럽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좀 화가 나요. 그 자랑이 아니고요. 그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훈육이란 단순하게 엄격한 규율이나 처벌이 아니에요. 자녀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그 긍정적인 행동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통의 30대 엄마들이 훈육을 잘못 받고 자라온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난 아이한테 안 그럴 거야.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포용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키우려고 하는 오류를 좀 범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안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내가 가르쳐야겠구나. 긍정적인 행동을 배울 수 있는 게 훈육이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이랑 외식을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도 훈육의 한 부분입니다. 엄마들 잘 새기셨죠? 지금 바로 아이와 함께 외식 규칙을 만들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육아의 고민을 덜어내고 양육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꿀대맘입니다. 제가 첫째를 낳고 좋은 아이도 육아를 하네. 저런 애를 키우는데 힘들지도 않은가. 솔직히 기분 좋지 않은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주변 엄마들도 절레절레 했던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를 낳았지만 현재는 너 쟤 어떻게 키웠어? 그게 맞아? 우리 애는 어떻게 키워야 돼? 그런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양육 효능감이 정말 넘치는 그런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아동 심리 상담과 현실 육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작정 아이를 위한 육아만 하고 있는 엄마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제 채널은 단순히 육아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어려움, 훈육의 문제, 그리고 자녀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채널을 찾아주세요. 꼰대맘의 고민은 함께, 확신은 함께 나누며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훈육은 사랑의 한 형태이며 아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좋은 훈육은 아이에게 사랑과 경계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꼰대맘 채널톡이나 댓글로 엄마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함께 나누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